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방송국 기계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그 갱년기의 재조명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이렇게 인트로덕션 비슷하게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큰 변화가 나오고 그다음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쭉 개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 시기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갱년기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호르몬과 관계됐다는 걸 잘 모르는 그 유방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잘 알려진 우리가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연관성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좀 최근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그 연관성을 잘 몰라서 치료가 안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호르몬하고 관계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 또한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갱년기 증상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전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환자분들이 느끼는 변화는 이 자궁내막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이제 월경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는 게 제일 먼저인데, 월경이 일어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난포가 성숙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호르몬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배란이 됨에 따라서 이제 난폭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황책이라고 말하는 요 시기에는 황철물이 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증식기에 그 자궁내막에 있다가 이게 분비기로 되면서 이게 좀 더 안정화되고 그러다가 호르몬이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때 소태성 출혈이라고 그러죠. 월경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젊었을 때 그 우리가 그 가임기 때 있는 변화고,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밖에서 주는 호르몬도 자궁내막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 난포의 성숙이 조절이 되는데, 그거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그 다음 난소 이렇게 연결된 축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지는 것이 난포의 성숙, 그래서 난포 자극 호르몬 FSH라는 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시상하부에서 조절하는 거가 다 끝이 아니고 여기서도 또 우리가 외부 또 자극에 따라서 이게 조절을 또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월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갱년기 증상이라고 느끼는 거가 월경이 불규칙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최초의 변화는 맞는데 어떤 양상으로 변하고 왜 변하는지 그걸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뇌하수체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 FSH가 난포 수가 적게 되니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난포 성숙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주기가 짧아지는 거, 이런 게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되게 되면은 배란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란이 되더라도 그 아까 황체가 기능을 잘 못하는 황체기 결함 혹은 배란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월경이 오히려 더 늦어지거나 불규칙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변화가 가령 자궁 난소 수술을 했다 이랬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불과학적으로 이런 변화가 폐경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복잡한 그 조절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종종 재정렬이라 그래가지고 월경이 정상적으로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또 증상도 또 우리가 많이 호전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증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그 월경량의 변화 자체도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월경량이 줄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월경도 줄고 불규칙해지면서 또 띄엄띄엄 더 멀어지고 주기가, 그래서 보통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기에 또 갑자기 하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 응급실 간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가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란이 안 돼서 그다음에 자궁 자체에 무슨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자궁출혈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무배란성 기능성 자궁출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출혈은 말씀드린 대로 무배란이 되면서 만성적으로요, 이렇게 쭉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궁 내막 자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과증식이 되고 또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탈되는 게 우리가 불규칙한 출혈로 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호르몬 농도가 우리가 이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돼 있을 때는 간헐적인 미세한 점상 출혈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 호르몬 농도 자체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때는 이 과증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가지고 돌발적인 다량의 급성 질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당혹스럽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이 잘 안 돼서 거기에 따른 무배란성, 자궁이 이상이 없는 기능성 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의 치료 원칙은 당연히 수술보다는 호르몬 변화에 대한 우리가 교정이 더 앞서는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경구형 복합피임제, 이것이 제일 많이 쓰이고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복합피임제라 그러면 황체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시기에 자궁출혈, 이상 자궁출혈 해가지고 많이들 우리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궁근종이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자궁근종이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잠깐 그림을 그려놨지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렇게 혹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름이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 자궁근종이라는 건 가장 흔한 자궁 종양이고요. 또 중요한 건 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많아서 35세 이상에서 40%더 많이 보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출혈이 있을 때 같이 동반돼 가지고 우리가 자궁 적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수술 원인이 자궁 근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증상을 이렇게 많은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무증상으로 그냥 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시는 것처럼 검진할 때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쭉 보시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모르고 지나는 게 또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은 40대에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목해 보면은 이 시기에 근종이 더 많거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이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배란하고 에스트로겐이 과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2차적으로 이 자궁 근종에 따른 증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월경 증상으로서 월경 과다, 불규칙한 출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크기가 커졌다고 또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혹은 또 소변 보는데 대변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근본적인 원인은 원래 있던 근종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치료를 먼저 하면은 또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 증상에 대한 거 우리가 알지만은 또 이게 제 양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또 악성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만 더 추가하면 그 살코마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변성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새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는 굉장히 드문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명당 여성 1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흔한 병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살코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되더라도 이렇게 크게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고, 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첫 번째 올려가지고 성급하게 수술 결정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자마라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나오는 그 환자 정보에 대한 그런 지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10월 3일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궁 근종이라는 건 흔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우리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트리트먼트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든 것이 경구용 피임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시기에 흔한 게 우리가 무별환성 기능성 자궁 출혈 말씀드렸고요. 자궁 근종형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용종 폴립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 경부에 있는 폴립이라든지 혹은 자궁 내막에 있는 폴립,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양성이고요. 이건 간단하게 제거를 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 이제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강조했지만은 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응해서 HPOX가 좀 교란이 돼가지고 출혈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또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출혈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또 병원에서 잘 못 고친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한약 그런 걸 많이 쓰시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다 호르몬 유사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잘못 쓰신 분한테서 출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보니까 근종이 나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스토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난소에 혹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이때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이 기능성 단순 낭종이라 가지고 배란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개월이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성은 굉장히 드문 것이고, 양성이 우리가 많이 생각되는 경우에는 추적 조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쭉 보는 게 먼저지, 우리가 급하게 수술 결정하는 게 좀 성급하다 봅니다. 따라서 증상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출혈이 있을 때 초음파를 많이 하니까요, 근종도 발견되고 난소의 무력도 발견되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출혈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또 아기도 다 낳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난소암도 예방한다는 그런 또 잘못된 통념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근종에서도 경구용 피임제가 제일 우리가 좋은 호르몬 치료제라고 그러는데, 이 난소의 혹, 지금 말씀드린 건 양성 및 악성 종양이 있어서도 예방하는 데 가장 우리가 우수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900명 가까이 되는 사람께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반반씩 정도 나눠가지고 자궁 수술을 안 하고 한쪽은 수술한 그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보시면은 30에서 47세니까 이게 우리가 갱년기를 앞두고 있거나 갱년기 중에 있는 여성이죠. 폐경 전은 맞고요. 이럴 때 우리가 5년 동안 추적을 해봐서 아까 FSH라는 수치를 보고서 이제 40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렇죠? 봤더니 물론 자연적으로 우리가 폐경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대 위험 1이라고 봤을 때, 이런 수술을 했을 때 1.9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폐경의 위험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쪽 난소를 제거하면 물론 그날로 폐경이 되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궁만 수술했다,
혹은 난소는 한쪽만 수술했다 또는 안 수술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자연 폐경된 경우보다는 조금 폐경이 좀 일찍 올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그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이 비수술적이 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40대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또 그 피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임신율이 감소한다. 3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40대도 우리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란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배란이 되더라도 그 난자의 그 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40세부터 44세까지는 한 20%까지, 그 다음에 50세까지는 우리가 10% 정도, 그리고 이제 50세가 넘으면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폐경 이행기 요때 피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치 않은 임신이다 이런 경우에 10대의 경우가 지금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죠. 10대 초반 특히 그런데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많은 게 폐경 이행기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안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월경 주기도 규칙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배란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좀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또 이때 지금 자궁에 대한 얘기, 난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또 유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뭐 봤더니 뭐 초음파도 찍고요. 그다음에 또 양성인 것 같으니까 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양성 유방 질환이라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섬유낭종성 유방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30세부터 50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금방 우리가 호르몬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다를 금방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거의 뭐 60%까지 이런 변화를 우리가 느꼈다 그러는데 지금 호르몬하고 관계 있어가지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거나 그다음에 그 갱년기 때 배란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있거나 이럴 때 나오는 2차적인 유방의 변화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많이들 고생을 하시죠. 걱정을 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호르몬에 되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대부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이 아니니까 이걸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암하고 이제 간변질환할 경우가 있게 되는데 가족력에 있거나 뭐 증식 소견이 있다 그럴 때 조금 우리가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 유방 질환에서 조금 젊어서 나오는 거 30세, 20대 때는 우리가 섬유 선종 그런 또 진단명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 선종하고 그다음에 섬유 낭종성 유방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한 양성 유방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섬유 낭종성 유방 변화, 섬유 선종 이런 거는 유방암하고 무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병명 가지고 너무 걱정하는 건 좀 그렇고요.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호르몬 가지고 조절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이 호르몬하고 이제 우리가 양성 유방 질환 위험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아까 그 여러 경우에서 경구형 복합 피임자가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갱년기에 호르몬 조절을 우리가 함으로써 양성 유방 질환이 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폐경 호르몬 요법의 경우에서는 이 용량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때랑은. 그리고 우리가 호르몬 그 자궁이 없는 경우에 또 프로제스테론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이 양성 유방 변화라 그러죠.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놀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양성 유방 변화라는 건 호르몬약을 썼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썼을 경우에는 이 호르몬 우리가 유방 촬영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 물론 양성이죠. 유방암 빈도는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시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보통 우리가 많이 겪는 그런 문제점인데 자궁 난소 유방의 문제점이 갱년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호르몬 치료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폐경이 우리가 일찍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우리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이렇게 일단 마치고요. 시간이 조금은 남았으니까 몇 분만 제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그 질문해 주신 분은요, 지금 석류나 콜라겐이 갱년기 때 오는 불편감을 줄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나 이런 얘기를 했죠.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호르몬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천연 호르몬이라고 돼 있죠. 뭐 석류나 이런 것들, 더군다나 이제 콜라겐은 또 우리가 조금 다른 거지만은 이렇게 돼서 이걸 가지고서 쓰면은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약한 그런 성분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긴 힘들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야 돼서는 안 될 것이, 이런 비싼 그 건강 보조식품을 쓰면요, 그 위약 효과라는 게 또 커요. 그러니까 지금 위약 효과 거의 50%까지 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 먹고 좋아졌다 그런 것보다는 호르몬이 좀 부족해서 나올 경우는 호르몬 조절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콜라겐은 또 우리가 또 다른 거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그 연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지금 노화랑 안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호르몬이 콜라겐도 조절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피부 노화라든지 뼈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콜라겐을 안 먹어도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잘하면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식이요법에 대해서 지금 또 운동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참 너무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라 붙는 것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가령 식이를 잘하고 운동하면 나쁘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호르몬 변화에 의한 증상을 경감시킨다, 이거는 너무 비약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운동의 효과가 호르몬을 쓰는 경우에 더 큰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증상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약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큰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다음 미레나라는 얘기도 지금 우리가 많이들 하시니까 또 얘기를 드리면은, 물론 미레나라는 게 그 겉에 레보노제스테론이라는 그 황체 호르몬이 그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 미레나 자체가 우리가 루프니까 피임 효과는 물론 있죠. 근데 그 프로제스틴이 흡수가 되면서 전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내막에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제스틴이 안 나오는 그 우리가 무변환성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프로제스틴 쓰는 거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부작용이 심할 거, 이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출혈 같은 게 우리가 조금 더 불규칙할 수가 있겠고요. 뭐 잘 아실 것도 시술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그 호르몬 조절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소의 혹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또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대로 반복되는 주기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초음파로 봤을 때는 말이죠, 배란이 일어날 때 그 난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조그만 난포들이 같이 자라죠. 그 중에서 한 개가 선택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게 배란 전 그 우리가 큰 난포로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 주기를 가진 사람에서는 이상 소견이 아니죠. 근데 초음파를 보고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그 지금 그 병력만 들어봐도 이렇게 난소에 물혹이 있을 경우에는 뭐 가끔가다 뭐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뭐 우리가 암 지표 뭐 표지자 같은 걸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이게 아기를 다 낳고 그랬을 경우에는 양성 난소 혹이라든지 악성 난소 암이라든지 그런 건 다 우리가 예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증이 사이즈가 크면 아랫배가 불룩한가요? 아프지 않아 수술을 안 하고 있는 52세 여성인데 폐렴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배가 불룩해서 걱정되네요. 자궁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네요.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자궁 수술을 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유 중에 근종하고 난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데 난소에 대한 문제 중에서 우리가 또 큰 이유가 자궁내막종이죠. 자궁내막종.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궁내막증 자체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궁내막이 자궁 안에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증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아프고 뭐 월경통이 있고 성교통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배가 아픈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조금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게 옛날하고 달리 이게 그 호르몬 치료로 해서 증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거의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제가 있지만 피임약을 우선적으로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너무 커서 뭐 이렇게 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임상 시험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호르몬 조절을 잘하면 증상도 좋아지고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자궁내막증이 줄어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자궁내막증 자체가 굉장히 저게 재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또 자궁 난소까지 다 드러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해보셔가지고 물론 아기를 가질 때는 뭐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내분비 치료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또 다음 분이 계시니까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제가 또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갱년기 증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라고 안 알려졌는데 굉장히 흔하고 또 호르몬이 중요한 그런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